안녕하십니까. 조영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되게 오랜만에 섰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께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AI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릴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무엇이 그러면 새로운가, 앞으로 어떤 AI의 트렌드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우리 마음 AI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시장을, 얼마나 큰 시장을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과 범용 로봇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겁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여기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미 파운데이션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을 하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챗 GPT죠. 여러분들 이제 챗 GPT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범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그런데 이제 챗 GPT가 가져온 이 특징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당연히 끝이 아니겠죠. 그럼 이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것들은 이미 오픈 AI의 움직임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멀티모달리티죠. 이제 우리가 범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멀티태스크의 인공지능을 만들었으니 여기에 이제 멀티모달리티, 얘가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것도 하고 음성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의 모델이 하게 되면서 진짜로 궁극적으로 범용적인 진짜 사람 같은 AGI를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인공지능의 씬에서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바로 비디오로 가입자라는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뭐가 좋아지는데? 앞으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제가 앞으로 뒤에서 할 얘기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AI는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 AI 하는 기업입니다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도로에서 로드킬을 찾아내는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드론을 사가지고요. 거기 카메라를 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론을 이제 여러 도로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그 로드킬들 사진을 수집하기 시작하겠죠.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로드킬 사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은 걸 텐데 그 사진으로 학습한 모델은 지금 드론에서 로드킬을 판별하는 데는 잘 작동 안 할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AI 스타트업들이 다 하던 방식입니다. 저희 마음 AI도 그동안 이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해왔고요. 이게 현행 인공지능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는 태스크도 있죠. 운 좋게 데이터를 구하기 쉬운 태스크들은 그동안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케이스처럼 데이터 자체를 구하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파운데이션 모델로 가면은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운 좋게 어떤 기업이 엄청나게 클레버한 방법으로 저런 드론으로 로드킬 찍은 거를 우리가 10만 장을 확보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 10만 장 데이터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었죠. 마틀렉이었죠. 그거 자체를 이제 힘이었다고 하면은, 자,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 모델은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제가 드론에서 영상 촬영한 로드킬 영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바로 알 수 있죠. 뭐가 다를까요? 바로 언어를 익히고 있느냐 아니냐, 개념을 익히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운데이션 모델은 동물이라는 개념을 익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이라는 개념은 뭐 동물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서 익히고 있겠죠? 그 다음에 도로라는 개념도 익히고 있습니다. 그건 도로 데이터는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단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도로에 로드킬이 있는 사진이 없을 뿐이죠.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할까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죠. 파운데이션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동물이라는 개념이 먼저 알고 도로라는 개념이 알고, 자,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을 찍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 개념조차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그 태스크에 딱 맞는 데이터만 엄청나게 많이 수집해야 되는 지금까지의 그 바틀렉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인공지능 트렌드입니다.
제가 아까 AGI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우리는 과거에 한번 인공지능에 큰 변혁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알파고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이거를 빨리 캐치하고 잘 해왔습니다. 바로 엔드투엔드의 등장이었죠. 이 엔드투엔드 딥러닝의 등장 때 우리 마음 AI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 엔드투엔드 트렌드를 캐치하고 지금까지 인공지능 업계를 선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엔드투엔드가 태스크 스페시픽으로 하나만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였다. 어떤 특정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것만 학습시켜서 그것만 잘하는 AI를 만드는 거였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다음 세대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누가 더 모델을 잘 만드느냐의 싸움이 될 거고 이 시대를 또 우리는 선도하기 위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이 워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왜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을까? 마음 AI 그동안 하드웨어 하나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율주행이라는 아이템을 가져왔을까? 먼저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8월 26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FSD 버전 12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봤는데 뭐 이게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가지고 방송했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은 걸 좀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이게 그 세계에서 최초로 엔드-투-엔드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자율주행입니다. 완전히 순수하게 인공지능으로 작동한 자율주행이에요. 그럼 순수하지 않은 건 뭐냐? 뒤에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가 어떤 것처럼 보이시나요? So roundabouts are obviously pretty complicated.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했던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도 어떤 자율주행 기술도 저런 회전교차로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통과해서 가는 걸 하지 못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거를 굉장히 자랑을 해요. 영상에서. 우리 이제 회전교차로도 통과한다? 뭐가 문제냐? 회전교차로 이제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 하면은 차선 잘 지켜가지고 앞차랑 간격 잘 맞추고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죠. 그런데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게 눈치 싸움이죠. 내가 언제 들어갈까? 지금 회전하는 차량이 있는데 내가 거기를 스무스하게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차선으로 찾아 들어가야 돼. 어떤 각도로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굉장히 그 주관적이고 굉장히 경험적인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 테슬라도 FSD 버전 11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율주행 기술들과 똑같이 시나리오 베이스의 자율주행을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차선 유지 장치, 거리 유지 장치, 그 다음에 뭐 충돌 방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건 테슬라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제 엔드-투-엔드 인공신경망이 알아서 베이크를 컨트롤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비슷한 그림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봐왔던 그림입니다. 이 왼쪽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저희 마음 AI도 챗봇을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 이 챗봇을 만드는 플로우랑 굉장히 비슷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앞에서 고객이 발화를 하면은 그 발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붙어 있고 그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다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시나리오지 사실은 다 룰 베이스였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의도가 나왔을 때 뭐 이런 상황이면은 이 시나리오로 이 답변을 하고 거기에 이제 AI가 개입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하던 건데 그거를 챗GPT가 나오고 나서 완전히 바꿔버렸죠. 챗GPT한테는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알려주고 우리가 코딩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일이 지금 자율주행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실제로 이것도 테슬라가 자기네들이 공개한 자기들의 아키텍처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입력받은 영상과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운전 제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곧 현실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게 그냥 단순히 자율주행에만 국한되는 얘기냐? 아닙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자율주행용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로봇용 모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당연한 수순이죠. 우리가 로봇을 조종한다, 자동차를 조종한다, 사람한테는 그냥 태스크만 다른 것일 뿐 본질적으로 같은 디바이스를 컨트롤한다라는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앞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음 AI는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월드 모델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월드 모델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이제 스페시픽하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표현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은 기반 모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이해하고 영상을 이해하는, 그래서 어떤 그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사실 거기다가 이제 사람의 나중에 오감들, 음성이나 그렇죠? 소리나 그다음에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은 진짜 사람처럼 되는 건데, 그 전 단계에서 우리는 시각적인 정보와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식들을,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로봇이나 드론이나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모델을 월드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 이름은 월드 모델 for Robotics and Vehicle Control이 되는 거죠. 이제 잠깐 어떤 거를 지금 만들고 있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월브 1의 가장 초기 버전의 상태입니다. 이게 뭐야? 게임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게임 시뮬레이션인 거죠. 실제로 그 게임에 사용하는 엔진하고 똑같은 언리얼이라는 엔진을 써서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만들어낸 월브의 가장 초기 버전입니다. 저희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먼저 자율주행을 접근을 할 겁니다. 이게 왜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 월브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조건문, 반복문도 써놓지 않고 그냥 운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밑에 보시면은 왼쪽에 이게 스로틀이고요, 핸들이고요, 브레이크죠. 이 세 가지 조작을 할 수 있으면은 기본적인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브가 하는 일은 저 세 가지 조작에 대한 디시전만 내려서 명령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뒤에서는 디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주행을 하고 차선을 바꿔서 주행을 하다가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를 눈으로 본 순간에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그 브레이크를 밟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멈추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하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했어야 됐죠. 앞에서 사람을 디텍션하는, 혹은 자전거를 디텍션하는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 엔진을 붙인 다음에 그 디텍션 엔진과 거리를 재는, 또 디텍션된 오브젝트와 거리를 재는 거를 한 다음에 그게 특정 조건일 때 속도가 얼마고 지금 거리가 얼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조건이면은 멈춰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엔드투엔드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하는 게 더 좋은 점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일단. 자, 이제 여기서 신호가 바뀌면은 신호를 인식해서 좌회전을 할 겁니다. 좌회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멈췄다가 여기서 이제 멈추죠. 이 차는 왜 멈췄을까요? 우리 인공지능이 왜 저기서 멈췄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것만 봐선 잘 모르시겠죠? 이게 사람은 지금 여기 아마 이 전방 화면만 보셨을 건데, 자, 이번엔 제가 똑같은 영상 보여드릴 건데 저 왼쪽에 있는 화면을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을 한번 잘 보세요. 왼쪽 위에. 자, 이제 신호가 바뀌고 좌회전을 하는데 저 뒤에서 왼쪽에서 자전거가 오죠. 충돌할 것 같으니까 자동차를 멈춘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사람에 비해서도 좋을 수도 있다. 앞으로 진짜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시뮬레이터들은 이미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저희가 시뮬레이터부터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잘 개발되어 있는 오픈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가져다가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금까지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인식만 잘하고 명령만 잘 내리면 됐었죠. 근데 앞으로 우리 월브는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다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언어를 먼저, 그러니까 이미지와 언어를 같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상식적인 것부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 개념을 가르치고 그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죠. 글자를 읽을 줄 알게 만들 겁니다. 그래야 교통표지판을 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가르치는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만의 강점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된 회사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과 차별화된 것들이 뭐가 있을 것이냐. 저희 마음에는 크게 4가지 차별점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미래를 대비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자연어를 가지고 학습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는 언어의 중요성은 굉장히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물을 봐도 그 사물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지금의 자율주행 공개되어 있는 FSD-12 같은 경우는 운전 잘 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스티어링을 뭐 오른쪽으로 꺾는다, 뭐 내가 가속한다, 감속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반사적으로 브레이크 명령을 내리고 가속 명령을 내리고 핸들 꺾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연어를 가르칠 겁니다. 언어를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이라는 의미, 감속이라는 의미, 스티어링이라는 의미, 네가 왜 멈춰야 되는지, 빨간불에는 멈춰야 된다, 그리고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가르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 텍스트를 조건으로 줘가지고 운전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갑자기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잖아요.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라고 하는 그 규정이 생겼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시정지를 하게 해야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얘한테 텍스트로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너는 앞으로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를 해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교통법규가 적용될 때도 금방 적응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이런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프리한 모델을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자율주행 모델은 뭐 카메라의 위치나 센서의 종류, 센서가 달려있는 뭐 그 위치, 뭐 얘가 잴 수 있는 거리, 뭐 레졸루션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이 내가 A라는 자동차를 타다가 갑자기 B 브랜드 자동차를 탄다고 갑자기 운전을 못하게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카메라의 위치나 센서의 종류, 개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운전할 수 있는 제너럴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인데요. 테슬라 이번에 공개한 FSD-12 굉장히 멋지지만 그게 엔드골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공개한 FSD-12는 언어를 학습하지 않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유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침팬지한테 운전 가르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침팬지한테 운전 가르칠 수 있겠죠. 많이 보여주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너는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엑셀 밟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핸들 꺾어야 돼. 그렇게 반사적으로 작동하게는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가 빨간불에는 왜 멈춰야 되는지, 사람을 치면 안 되는지, 충돌을 하면 안 되는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개념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 상황에서 왜 그렇게 디시전을 했어? 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진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의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이거를 믿고 탈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비전은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월브를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 다가올 미래가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게요. 제가 앞에서 이 월브라는 거를 처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AI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얘가 제어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자동차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앞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옵티머스라고 하는 범용 로봇을 같은 모델로 컨트롤할 생각을 하고 있듯이 저희 역시 월브는 눈으로 보고 카메라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올바른 디시전을 내리고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드론을 자율 제어하고요.
그 다음에 AOM 언젠가 이제 오겠죠. 그 다음에 범용 서비스 로봇 시장이 열리겠죠. 이제 그럴 때 저희 월브는 그때 그렇게 큰 튜닝 없이 이런 시장을 타겟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기술을 이제 저희가 개발하면서 정말 이제 AI의 시대가 우리 지금까지도 막 AI 핫했다, 진짜 AI가 막 유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부터 진짜 AI가 실생활에 우리 생활에 가치를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월브를 앞으로 저희 지금 이번에 알파 버전이거든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알파 버전인데 앞으로 그다음에 버전 2, 버전 3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계속 기대하고 봐주시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근미래 머지않은 수년 내에 저희 월브가 탑재된 그런 자율주행을 타고 이제 타면서 이게 우리 마음의 AI가 개발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